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이번 주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주 느리지만 저점을 조금씩 높여오던 두산 에너빌리티였는데요. 일단 오늘은 살짝 주춤하면서 마감이 되었죠.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지루한 상황이 과연 종목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는데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답답하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나왔던 이슈들 체크를 해보고 주가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데, 이렇게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해 주신다고 하면 두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일단 주식톡 정보 공유방 텔레그램에서는 무료로 운영을 드리고 있고,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종목 추천,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 매매에 도움되는 이런 정보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하진 않았는데요. 애매한 이런 상황에서 굳이 매매를 하지 않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혜택은 무슨 종목을 좀 매수해야 할지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승률 높은 분석 프로그램 한 달간 무료 체험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전 투자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실시간으로 주식들을 분석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을 여기에 좀 분석을 해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외인과 수급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수급 골드의 표시, 그리고 좀 차트 모멘텀이 좋고 돌파형 종목들 차트 골드에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골드는 83종목, 그리고 차트 골드는 107종목 장 막판까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맞는 종목들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록색으로 분석된 종목들이 상승에 대한 성공률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탑 공략주라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활용해서 종목들을 이렇게 하루에 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하시는데 보조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해 주신다면 여기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무료로 종목 이렇게 리딩을 받아보실 수 있고, 여기에 아까 저 프로그램 혼자서 매매하는 이런 서비스도 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미 증시는 기술주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수 모두 나흘 만에 좀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 증시가 이렇게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냅이라는 기업과 C게이트 부진한 실적 여파에 따라서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반대로 우리 시장은 이미 금요일에 좀 증시에 선반영 되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지수로만 본다면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4% 플러스 마감, 코스닥은 마이너스 0.01%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좀 혼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방향성을 위로 올리려는 건지 아니면 좀 내리려는 건지 애매한 이런 상황으로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환율 자체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좀 단기적으로도 장중에 악재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반에 환율이 1306원까지 또 내려가기도 했으나, 여기 보시면 1314원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680억 좀 매도를 했고, 기관들은 36억 정도 이렇게 순 매수가 된 거에 반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이 4,900억까지 외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또 현물의 외인은 900억, 기관은 1930억까지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수도 어쨌든 코스피는 플러스 마감,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도 나쁘지 않았는데, 체감상 종목들이 좋았다고 볼 수 없는 건
특정 종목들에게만 수급이 좀 집중이 되었고 내 종목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좀 지루하게 좀 생각이 되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이죠. 미국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결정도 하고 여기에 연준 FOMC 발표도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고 그 이후에 좀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을 보시면 역시나 순환매가 언제 여기에 좀 찾아올지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도 아니었습니다. 큰 폭의 하락세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까지 좀 다양하게 조정이 나왔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고점 자체가 0.0% 이런 상황에서 플러스를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네요. 계속해서 하방 압력만 오늘 좀 받았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 2% 정도 이렇게 좀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1.7%까지 좀 빼면서 하락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켜나가야 할 자리는 계속 지켜나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거래량도 좀 많이 죽어있는 이런 상황,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드실 수는 있겠지만 마인드 잘 확립해 나가셔야 앞으로 좀 탄력을 받고 기회가 왔을 때 또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이 오늘 29만 9천 주 순매도, 기관이 20만 6천 주 순매도로 좀 쌍매도가 나왔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외인들을 따라서 30만 5천 주 순매도 쳤습니다. 금일 강하게 들어온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 정도 볼 수가 있고 기관에서는 금융투자 또 8일 만에 순매수가 되었는데 물량은 그 기다림에 비해서 많지 않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7월달이 들어와서 거의 매수를 들어온 날이 손에 꼽습니다. 한 4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연기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주가의 하방을 조금 덜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은 일단 11만 4천 주 나가면서 좀 털어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매도 물량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장에 대한 수급을 보셔도 아까 코스피 연기금 자체가 630억 이상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피할 수 없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부터 다시 연기금이 꾸준하게 이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단계에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방향성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수급 형태로 봤을 땐 주가가 마이너스 1.7% 정도 빠진 건 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급도 좀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매도를 좀 볼게요. 최근 들어서 거의 8%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매 비율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공매도를 많이 치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특성상 그렇게까지 높다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많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수량 자체는 평균적으로 좀 20만 근처에서 좀 나와주고 있고 공매 잔고를 좀 보시면 7월 20일 기준 1597만 주로 한 달 3일여 만에 다시 1500만 주대를 또 공매 잔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줄어나가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차 거래도 잔고 수량이 3200만 주, 잔고 금액이 5700억을 좀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단기적으로 공매라던가 그리고 대차로 인해서 주가를 크게 빠질 리는 적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빨리 좀 수급들의 이런 개선세가 좀 이루어지는 게 급선무이고 그 수급이 단기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갈 수 있는 이런 날들을 좀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다시 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로 전환된 게 거의 없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반대로
플러스로 전환된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69% 하락한 17,500원으로 마감이 되었고, 지난주 보시면 이렇게 18일부터 5일 동안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2% 정도 올랐었는데, 일단 오늘 하루 만에 2% 가까이 좀 뺐습니다. 하지만 뭐 걱정할 게 없는 게, 음봉의 거래량이 또 대량으로 나와서 이렇게 셀 음봉이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회사의 관심 자체가 지금은 좀 적고 시장에서 순환매가 돌지 않은 이유다, 다른 우려감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거래량도 오늘 226만 주가 나왔는데, 최근에 쭉 보시면 뭐 300만도 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 보통 주식수 대비 아무리 못해도 한 500만 주에서 600만 주 최소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은 좀 세력들이 주가를 뭐 크게 뺄 생각도, 크게 올릴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적고 공격적인 이런 매수세도 없고, 지수 자체도 애매하고 환율도 높고, 뭐 여러가지 상황들, 주요 라인들만 잘 지켜가도 현재 구간에서는 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좀 지수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상승 전환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빼고 이렇게 상승으로 올려주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방으로 봤을 때는 18,000원 그리고 20,000원까지 좀 회복을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고, 하방으로 봤을 때는 17,400원 1차, 17,000원 그리고 16,000원 이런 라인들 좀 차례차례 체크를 해주시면서 상세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원전 관련주들 이슈들은 원전 관련 이슈들은 뭐 조용해도 하루에 한 두세 개씩은 좀 나오는데, 뭐 주말도 그렇고 뭐 큰 이슈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내용들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경쟁력, 탈원전 이전 대비 65% 수준이다. 생태계 회복에 3.9년 소요가 될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70개 원자력 기업 대상 설문조사, 국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이 탈원전 이전에 비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냈다고 밝혔다.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은 탈원전 이전 대비 6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고, 기업들은 기존 원전 생태계 복구까지 약 3.9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 재개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첫 번째로 전문 인력 부족, 그리고 운영자금의 부족이 좀 뽑혔고, 탈원전 정책으로 영향받는 분야, 사업성 저하 및 수익성 악화, 인력 이탈 등 전문성 약화, 세 번째로는 뭐 R&D 중단, 기술 수준 악화, 이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전문 인력 이탈 심각, 대출 부담 완화도 시급. 운전 업계에서는 전문 인력과 운영 자금의 부족을 주로 애로사항으로 뽑았다. 최근 경력 직원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학과 축소로 신입사원 충원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또 최근 시중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이자 및 차입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의견도 눈에 띄었고, 그 외에 공급망 악화, 차세대 기술 확보 수준 미흡 등으로 요인으로 지적이 되었다. 쭉 보시면 또 신한울 3, 4호기 조기 착공 재개 등 일감 공급 시급, 기업들의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조속한 일감 공급을 뽑았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가 확정됐지만 실제 수주를 통해 밸류체인으로 그 효과가 전파되기까지는 2-3년이 걸린다며, 환경 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를 통한 신한울 3, 4호기 조기 착공을 재개해서 원전 업계에 일감을 빠르게 공급해야겠다고 강조를 했다.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분야별 전문 인력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원자력 기술 및 제품 국산화 완료 24.2%,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도 뒤를 이었다.
지난 7월 EU 텍소노미에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된 이후 한국판 K 텍소노미에도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며 향후 글로벌 원전 산업의 높은 성장세로 수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원전 생태계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좀 설명을 했다. 다른 기사도 좀 간단히 보시면 두산 원전 보고 놀란 영국 대사 원전 세일즈 박완수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22일 도청 도민 공감실에서 열린 주한 영국 대사를 접견했다. 경남도는 안보 측면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을 도정 중심 과제로 삼고 있고, 오늘 두산 에너빌티를 방문했는데 원전 터빈의 규모와 빠른 생산력에 깜짝 놀랐다며 양국 간 원전 분야 협력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 밖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원전 업체들이 경남에 중심돼 있고 기술력과 경쟁성이 뛰어나 영국의 원전 정책에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통상 교류가 더 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또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두 가지 기사를 좀 읽어봤는데 정리를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난다고 해서 사실 주가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뿐더러 좀 시장 상황도 애매하고 좀 큰 움직임 자체는 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실적에 대한 발표와 그리고 K 텍스노미의 포함, 조금 더 나아가서는 좀 예상치 못한 수주 소식들, 그리고 신한울 재개의 빠른 이런 상황들, 대형 원전과 SMR 소식들이 좀 나와줘야 그래도 상승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승 흐름이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조금 더 강력한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야지만 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큰 이슈가 뜨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수급이라던가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도, 거래량, 좀 공격적인 매수세,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까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많이 지루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구간 평균 단가 잘 지키고 추매가 가능하시면 또 하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꾸준하게 좀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도 한 달간 또 서비스 드리고, 여기에 매매 보조 프로그램 한 달간 서비스 드리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